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오송 2산업단지 준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준공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청주를 방문해서 화장품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약속했습니다. 음식 폐기물 시설은 대표적인 혐오 기피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업체에 감사패를 전달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단양 남한강 수중보 사업과 관련해 단양군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사무라 하더라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청주를 방문해서 화장품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약속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LG생활건강 화장품 생산 라인입니다. 지난해 4분기 화장품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해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연매출 2조 원을 달성하며 글로벌 톱 브랜드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내 수요는 침체 일로에 중국 수출도 성장세가 눈에 띄게 꺾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화장품 중국 수출은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안 어려운 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 또 순발력이고 또 환경 적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극복을 하면. LG생활건강 청주 공장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화장품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화장품 산업을 비롯한 바이오 분야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고 의욕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충북의 수건 사업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예타조사 면제를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해서 좀 조기 추진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좋은 소식을 충북 도민들께 전해드릴 수 있을 거다. 규제 개선과 예타 면제까지 두 개의 선물을 들고 온 이낙연 총리의 방문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오송 2산업단지 준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준공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구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성공사를 모두 마친 오송 제2생명 과학단지입니다. 당초 약속한 준공 예정일은 지난해 12월 말. 그러나 한참이 지났는데도 준공이 나질 않습니다. 일정에 맞춰 건물을 지은 분양자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땅은 지금 준공이 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집을 다 져놓고도 지금 은행 대출을 못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노임을 좀 풀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풀어서 애로사항이 많죠. 도로는 곳곳이 막혀 재구시를 못하고 있고 토지 매매조차 끊겼다고 하소연합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임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토지 자체를 매매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공단을 조성한 한국산업단지 공단 측은 12월 준공은 계획일 뿐이며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의 보완 요구로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준공 허가권이 있는 충북 경자청의 설명은 다릅니다. 부실한 부분이 많고 준공 허가도 촉박하게 신청했다며 공단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잘 그런 문제점 없이 했었으면 지적사항이 좀 적었겠죠. 그래서 지금 적정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현재로서는 준공이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공공기관을 믿고 토지를 분양받았던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5월 4일 9시 30분 구준혜입니다. 5월 4일 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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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4일 9
청주 기상지청은 오늘 밤 10시를 기해서 청주와 옥천을 제외한 도내 전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한파주의보는 영하 12도 이하의 아침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제천 영하 14도, 괴산 영하 13도 등의 분포를 보일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음식 폐기물 시설은 대표적인 혐오 기피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업체에 감사패를 전달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신대동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해마다 200만 원이 넘는 난방비가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이런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음식 폐기물 시설에서 발생한 열을 무료로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인근 마을까지 모두 134가구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좋다는 말은 들었어도 이렇게까지 줄지는 좋을지는 참 예상을 못했는데 주민들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 임원이 마을로 이사까지 온 점도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시작은 주민 불만을 업체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은 마을 대소사까지 함께 챙기는 사이가 됐습니다. 주민 편에서 어떤 폐기물 처리 시설이 어떤 불편함을 주는지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결국 이 마을 주민 100여 명은 감사의 뜻을 모아 폐기물 처리 업체와 청주시 등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서로 간의 그 갈등과 반목을 다시금 풀어갈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각종 폐기물 관련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청주시. 이번 사례를 주민과 폐기물 처리 업체 간 상생의 열쇠로 활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단양 남한강 수중보 사업과 관련해 단양군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사무라 하더라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61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단양 수중보 사업. 지난해 단양군은 군이 부담하기로 한 67억 원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중보는 국가 사무로 지방비 지출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단양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남한강에 위치한 수중보가 원칙적으로 국가 사무에 해당되는 것은 맞지만 군과 군민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자치사무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조건적인 국비 부담은 오히려 헌법이 지방자치제를 보장한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해석에 단양군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기는 댐구역이잖아요. 댐구역이면서 권한을 수정해 주고서는 권한은 다 그쪽에 있는데 그 비용만 분담하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단양군은 항소 여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소송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진입로 포장 등 마무리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황. 비용 부담을 둔 입장차에 착공 8년째 준공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청주 지역 홈플러스 점포 노동자들이 내일 오후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홈플러스 청주점과 동청주점, 오창정 등 3개 마트 노조원들은 내일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제 경제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충북의 보수적 토양에서 기업을 일궈온 여성 경제인들이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 경제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전기 과부하를 막는 전자기기를 주문 생산해 해외에 전량 수출하는 기술혁신 중소기업입니다. 회사 설립자이자 CEO는 김재숙 대표. 연 매출 3천만 원에서 시작해 20년 만에 500배 이상으로 키운 김 대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춰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좀 기반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에 비유되는 경제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여성 경제인들. 구심점인 충북 여성경제인협회에는 사업체 대표와 법인 임원 등 120여 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8대 회장에 취임한 김상순 신임 회장은 여성들의 힘은 위기일 때 더욱 빛을 발했다며 여성 기업인들이 경제 주역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경제 5개 단체가 되는 기틀을 마련하고 충북 경제 4% 달성과 지역 경제의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년 전 충북지회 출범에 산파 역할을 했던 정윤숙 전국 회장은 여성 창업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 창업하는 쪽이 아마 10년 후, 20년 후에 그 경제의 그 주역이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여성 창업에 있다. 어두운 경제 전망에 짓눌려 의기소침해진 이때 여성 경제인들이 모두들 힘내자며 힘찬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제천시가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레미콘 업체 공장 증서를 불승인 처분했습니다. 이 업체는 아스콘 생산 설비를 새로 구축하는 계획 단계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제천시는 기업의 경제 활동으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인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며 불승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청주시 평준화 고등학교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인이 희망한 일지마 학교로 배정받은 학생은 모두 4,034명으로 전체 80.1%였으며 7지마까지 배정받지 못해 이미 배정된 학생은 88명입니다. 배정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입학 전형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심 속 환상의 얼음성 세계를 주제로 하는 1회 의림지 얼음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오늘 개막 행사장에는 3천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 개장 퍼레이드 등을 관람했으며 의림지 수변 무대에는 가로 20m, 세로 40m 규모의 얼음성 조각도 전시됩니다. 이번 축제는 31일까지 계속되며 입장권은 2,000원입니다. 네, 금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